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간의 1차 대전이 봉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1차전이라고 해야 될 텐데 표면적으로는 김경률 사천이죠. 그러나 본질은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한 입장차입니다. 김경률이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하면서 김건희가 빡쳤고 거기다가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니까 김건희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1차전은 뭐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같이 서울로 올라오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양상으로 보면 앞으로 2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총선 공천을 놓고 용산과 한동훈이 입장차를 보일 경우에 또 똑같은 일은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사건의 문제의 본질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에요. 김경률의 사천을 내세운 거니까 그건 완전히 당무 개입이잖아요. 공천이든 사천이든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용산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거든요. 당은 당이고 정은 정이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동훈이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실에 과도한 당무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이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해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본인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내가 거부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은 뭔가요? 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이 엄연한 당무 개입입니다.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전화 한 통으로 할 수도 있고 따로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것은 최후 통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무 개입이다면서 사실상 한동훈이가 거부하면서 사실상 당무 개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한동훈은. 그래서 그걸 거부했을 것이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당무 개입이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할 때 당무 개입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고 그래서 그게 징역 2년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한동훈이가 중앙지검 3차장일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중앙지검장 때네요. 검찰총장은 문재인 때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 이거였거든요. 그때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그 총선 여론조사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거 전략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 공모했다. 그래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때 판결문 헌법 제8조와 공직선거법 9조 여기를 내세웁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 그리고 그 당위성 이 부분이죠. 특히 재판부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해서 왜곡시키고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청와대를 탈탈 털었잖아요.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 사건을 해서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에 넘겼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17대 총선 앞두고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 해가지고 탄핵 소추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대통령직이 정지되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중립성 위반은 의심이 되나 뭐 중대 사유는 아니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의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번 당무 개입 사태 역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당무 개입이 엄연하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칠성 수석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열심히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겁니까? 헌법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서 선거에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직선거법 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사안의 경우 이제 민주당이 법률적 검토를 거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율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했는지 이 사퇴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또 사퇴 요구의 사유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이제는 밝혀져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 국회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녹취록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녹취 안 합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나중에 분리하면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정치판이라는 게 배신과 배신이 판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게 녹음 파일 안 나오겠어요? 나중에? 난 다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직접 사퇴, 이관섭이가 직접 사퇴 요구했는지, 이게 대통령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건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죠. 이게 명백하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되겠죠.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잘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2년도 안 됐는데 이준석 찍어내고 김기현 찍어내고 이번에 한동훈까지 찍어내려고 한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대표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대통령실에서 찍어내. 이준석이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개혁신당 한다고 그러더니 또 양양자하고 합당해가지고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모양이더라고요. 양양자당 이름이죠. 네, 그래서 비전과 가치가 같다. 국가 기술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합당을 이제 선언했고 그 나머지 이제 제3지대도 이렇게 하는데 이준석이가 나가게 된 배경이 그거잖아요. 이준석이는 본인이 보수 본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흔들어서 쫓아냈어. 사실상 쫓아냈어요. 김기현 대표도 너 출마권 그다음에 대표권 이것을 대표하고 대표를 하면서 거기를 출마 안 할래? 거기를 출마하면 대표를 그만둘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NS로 나 그만둬요 하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까지 이렇게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한동훈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이라고 늘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런 동생까지 그런 후배까지 찍어내려고 했다면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사적 소유물. 이 당은 내 거야. 근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거죠.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김경률이를 마포 을에다가 공천할래요? 하고 손 들어주니까 곧바로 이런 액션이 나온 거잖아요.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 행위입니다. 사실.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뭐 화해한 척하고 갈등을 봉합한 척하고 봉합은 안 됐다니까요.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김경률을 사천했다 이런 문제를 들고 있지만 명백한 것은 너 김건희 건드렸어 이거잖아요. 이제 제발 좀 윤 대통령은 이런 데 좀 신경 좀 쓰지 말고 한동훈이 말대로 당은 당이 알아서 하고 정은 정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말했듯이 제발 민생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민생 하면서 뭐 민생 토론회 이러면서 전국 막 돌고 있죠. 그러다가 한동훈이가 도발하니까 나 감기 걸려서 못 나가겠어. 그러면서 민생 토론회도 막 안 나가버리고 그러던데 세상에 아무리 방송국도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한다고 녹화 방송 40분 전에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방송국은 막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민생 말로만 그러지 완전히 마누라 방탄에만 지금 몽을 메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이 있으면 이것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수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우리 마누라 건들면 다 죽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나라예요? 마누라가 힘들면 드세긴 하겠죠. 그렇지만 국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국가를 그냥 험지로 막 몰아넣습니까? 지금 뭐 저 서방 언론들이 이 기사 쓰느라고 바쁘더만요. 워싱턴 포스트도 뭐 쓴 것 같은데 말로만 선진국이라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대통령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예? 아이고 진짜 탄핵 대상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지만 이렇게 당무 개입하고 막 찍어내려고 하고 누구 너 왜 이렇게 공천했어? 라고 말하면 그게 당무 개입이지 뭐예요. 당무 개입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이라니까요. 아무리 마누라가 무서워도 그렇지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안 되죠. 예, 다들 정말 정신 차리고 좀 삽시다. 국민들이 힘들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동료 시민들이 힘들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고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는 판이야 이거 완전히. 서천 화재 현장 가가지고는 상인들도 안 만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고 받고 20분 만에 나오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좀 똑바로 잘들 좀 합시다.